내 심장 소리에 맞춰. 내가 셋을 세면 그때 뛰어내리는 거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 전직 UDT-3 출신 교관 한태웅이 미군 엘리트 여장교를 향해 던진 이 한마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며 코웃음 치던 그녀의 오만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첩첩산중.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는 팻말을 지나 한참을 더 들어가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 코어 택틱스의 심장부라 불리는 제7훈련장이었다. 최첨단 VR 시뮬레이터도 인공 암벽도 없었다. 그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습지, 그리고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거친 수풀만이 훈련장의 일부가 되어 존재할 뿐이었다. 자연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훈련 교보제라는 것이 이곳의 주인이자 수석 교관인 한태웅의 지론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한 연병장 한가운데 미군 전투복을 각 잡히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햇빛을 받아 금발처럼 빛나는 머리카락, 오뚝한 콧날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벽안.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카터, 미 육군 대위였다.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미 국방부의 차세대 전술 데이터 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그녀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녀의 군화는 이곳의 흙먼지 따위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반짝거렸고 그녀의 표정은 눈앞에 펼쳐진 원시적인 풍경에 대한 노골적인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 당신들이 말하는 최정의 요원을 양성한다는 곳입니까? Since I once stay is for this, today I once stay is for this. 카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시선은 진흙탕에서 포복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생들을 지나 그들을 지켜보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코어 택틱스의 수석 교관 한태웅. 특수부대 시절 하데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남자. 그는 카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그저 묵묵히 훈련생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다부진 어깨와 두꺼운 팔뚝은 군복 위로도 그 존재감을 숨기지 못했지만 카터의 눈에 그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근육질 교관일 뿐이었다. 데이터와 기술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 아직도 흙바닥을 기는 훈련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한태웅 수석 교관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위님, 훈련이 끝나자 태웅이 그녀에게 다가와 짧게 목례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낮고 묵직했다. 카터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소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듣던 것과는 많이 다르군요. 장비 목록을 보니 저희 부대에서 10년 전에 퇴역한 모델들이 대부분이고 훈련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전무하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당신들의 방식입니까? 노래를 두어서 한 주세스. 그녀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명백한 조롱이었다. 태웅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전장은 진흙과 밧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위님, 시뮬레이터가 아니라요. 그 진흙과 밧줄 속에서 아군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관님,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기술전입니다. 개인의 육체적 능력에 의존하는 건 구석기 시대에나 통용되던 방식이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웅의 팀원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태웅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그는 카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카터의 신경을 긁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최종 평가 훈련을 보시면 저희의 방식이 왜 아직도 유효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최종 평가 훈련. 아, 그 실탄을 사용한다는 원시적인 서바이벌 게임 말입니까? This need to case ma case wosie to case basie wo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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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는 태웅이 건넨 훈련 계획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계획서에는 실제적 상정, 제한구역 내 실탄 사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미개한 훈련. 그녀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위험하니 대위님께서는 관측소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카터의 대답에 태웅의 미간이 처음으로 좁혀졌다. 현장 평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야죠. 제 안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설마 제가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운 건 아니겠죠. It is, peace,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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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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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녀의 푸른 눈이 도발적으로 빛났다. 태웅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오만함과 자신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숙함을 동시에 읽었다. 책으로 배운 전쟁과 피로 배운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이 젊은 엘리트 장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방탄 장비와 개인 화기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위님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시나 잘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교관님, 카터는 교관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꼬았다. 오후가 되자 훈련에 참가할 모든 인원이 무기고 앞에 집결했다. 태웅은 K 소총을 익숙하게 점검하며 카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방탄조끼와 헬멧을 건넸다. 카터는 자신이 가져온 최신형 경량 방탄복을 입겠다며 그의 것을 거절했다. 태웅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30분 안에 A 지점에 침투해 목표물을 확보하고 B 지점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곳곳에 저희가 배치한 대항군이 있을 테고 특정 구역에서는 실탄 사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통신은 제한됩니다. 각자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태웅의 브리핑은 짧고 간결했다. 카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통신 제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질문 있습니까? 크로레산. 태웅의 말이 끝나자 카터가 손을 들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병도 없이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장에서 의무병은 항상 옆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혈하고 동료를 업고 뛰어야 합니다. 그것까지가 훈련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카터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태웅과 그의 팀원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고작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수준이라고요. 정말 실망스럽군요. 이 훈련이 끝나면 당신들의 평가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훈련 시작을 알리는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태웅은 카터의 말을 못 들은 척 소총을 어깨에 매며 나직하게 말했다. 훈련 시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대위님, 실전에서는 데이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본능이 당신을 구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태웅은 숲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카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너의 그 오만하고 원시적인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직접 증명해 주겠어.
그녀는 자신의 소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태웅이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이 훈련장이 진짜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방금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그 남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카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숲의 서쪽 능선을 택했다. 태웅과 그의 팀원들이 동쪽의 험준한 계곡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최신형 스마트워치에는 이 일대의 3D 지형도와 위성 GPS 정보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서쪽 능선은 경사가 완만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해 목표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이자 가장 효율적인 루트였다. 반면 태웅이 택한 동쪽 계곡은 데이터상 위험과 비효율이라는 붉은 경고로 가득했다. 멍청하긴 저렇게 무식하게 정면 돌파만 하니 발전이 없지.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숲을 헤쳐나갔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금발을 비추었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마치 그녀의 승리를 예견하는 축가처럼 들렸다. 그녀의 이어피스에서는 미군 위성과 직접 연결된 전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다. 예상 이동 경로, 고도 변화에 따른 산소 소모량 예측, 심박수 기반의 체력 안배 시뮬레이션까지. 그녀는 완벽한 데이터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스마트워치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열 감지 센서에 잡힌 인간의 형체였다. 대항군이군. 카터는 즉시 몸을 낮추고 주변 지형을 스캔했다. 데이터는 전방 30m, 큰 바위 뒤에 적이 매복하고 있음을 알렸다. 심박수가 약간 올라갔지만 모든 것이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조심스럽게 우회로를 찾아 움직였다.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한 완벽한 은신이었다. 바위 뒤에 다가선 그녀는 숨을 죽이고 총구를 겨눴다. 훈련 규칙상 대항군은 페인트탄을 맞으면 전사 처리된다.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천천히 바위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군용 담요 여러 개가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휴대용 버너가 희미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열 감지 센서를 속이기 위한 기만책. 그녀가 데이터에 속은 것이다. 젠장. 하이비나우. 안드로. 이체스. 완드로. 하이비나우. 카터가 욕설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쏴악.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을 굴렀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의 나무에 굵은 화살이 깊숙이 박혔다. 화살. 21세기의 화살이라니. 그녀가 황당함에 고개를 드는 순간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코어 택틱스의 대항군이었다. 그는 활 대신 단검을 고쳐 쥐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카터는 급히 총을 들어 대응하려 했지만 근접전에서 소총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는 웨스트 포인트에서 배운 CQC 근접 격투수를 떠올리며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다. 합이 몇 번 오갔지만 상대의 움직임은 그녀가 배운 교본과는 차원이 달랐다.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움직임.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실전 기술이었다. 상대의 발차기의 중심을 잃은 카터가 뒤로 비틀거렸다. 단검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끝인가. 그녀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공격하던 대항군이 목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방금 전 숲으로 사라졌던 한태웅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데이터에도 나오던가요? 한국의 산에는 던지기 좋은 돌멩이가 많다는 사실이.
태웅은 아무렇지 않게 돌멩이를 툭 던지며 말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다. 왜 여기에 인다 카우세리, 모레 사이사우세리, 모레 사우세리. 계곡은 페이크였습니다. 대위님,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죠. 진짜 공격 루트는 이곳. 당신이 온 길과 정확히 겹칩니다. 태웅은 바닥에 떨어진 훈련용 지도 한 장을 주워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지도에는 그가 손으로 직접 그린 예상 침투 경로와 매복 지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카터의 스마트워치가 분석한 최적의 경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어떻게? 이거 할피에 나사. 모린의 미세기에니, 모린의 미세기에 나사. 지형을 읽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 동물의 발자국, 꺾인 나뭇가지. 이 숲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카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최첨단 기술이 이 남자의 원시적인 감에 완벽하게 패배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때였다. 치지직 카터의 이어피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더니 모든 통신이 끊겼다. 스마트워치의 GPS 신호도 사라지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통신이 두절됐어. 전파, 방해, 재미냐. 훈련 계획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 브루루루루, 아이리, 에테스스. 카터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태웅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 역시 무전기를 꺼내 여러 번 호출을 시도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태웅이 쓰러진 대항군에게 다가가 헬멧을 벗겼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태웅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자, 우리 팀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 누구죠? 도르테이루. 태웅은 대답 대신 남자의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 태웅이 숨을 삼켰다. 과거 국정원 시절 동남아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 집단을 소탕하는 작전에서 보았던 문신이었다. 그들이 왜 여기에? 바로 그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실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페인트탄이 아닌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실탄의 파열음이었다. 총알이 두 사람이 서 있던 나무에 박히며 나무 껍질을 터뜨렸다. 동쪽 계곡 방향에서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카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앞에서 쓰러져 있던 대항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태웅이 던진 돌멩이의 목에 급소를 맞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이것은 모의 전투가 아니었다. 진짜 사륙의 현장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데이터는 아무런 경고도 보내주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현실만이 그녀의 오만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엎드려 엔다루루 오리에스루루 에스루 에치에. 태웅의 고함과 동시에 카터의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거의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또 한 발의 총알이 총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흙먼지가 튀어올라 입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웨스트 포인트의 모의 훈련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꿰뚫는 듯했다. 정신 차려, 카터. 여기서 멍하니 있으면 머리에 구멍 나. 데사레시 에예예예. 태웅은 이미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날선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교관의 목소리가 아닌 전사의 목소리였다. 카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가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들은 누구고 왜 우리를 쏘는 거지? One has no fixima.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저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야.
태웅은 배낭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거울에 비친 숲의 풍경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적들은 교활했다. 총구, 화염을 숨기고 소음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 킬러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젠장. 위치 파악이 안 돼. 최소 3명 이상이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 태웅은 이를 악물었다. 그가 가진 것은 K 소총 한 자루와 실탄 3탄창뿐. 카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한된 탄약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내 워치만 작동했어도 열감지 스캔으로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옌예 와하. 옌예 와하 옌예 와하. 카터가 분한 듯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기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워치가 지금 당신 목숨을 노리는 미끼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두려나은디 야오, 고소메이데. 태웅의 차가운 말에 카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시에시에시에 비베시에 오 시에시에시에 비베시에. 놈들이 정확히 당신의 예상 경로에 매복해 있었어. 통신을 차단하고 당신의 첨단 장비를 무력화시켰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당신을 노린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태웅의 추리에 카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코어 택틱스의 훈련 평가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누군가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해 제거하려 한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진행하던 방산 비리 기업과의 소송.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움직인다. 이대로 있으면 고립돼. 내가 어무할 테니 저쪽 능선 뒤로 뛰어 50m만 가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 태웅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하지만 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포가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개활지를 맨몸으로 뛰어가라고. 데이터는 생존 확률 5% 미만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못하겠어. 저길 어떡해. 태웅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푸른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혼란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카터, 내 눈 봐. 그가 그녀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지금부터 머리를 비워. 데이터, 확률, 시뮬레이션 다 잊어. 오직 내 말만 듣고 내 움직임만 따라해. 당신은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야. 살고 싶나? 투베야스, 원슈메리세랑.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카터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먼저 뛴다. 내 등만 보고 따라와. 절대 멈추지 마.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와. 알겠나? 나오게이 안 만담 사이드 오르뉴 센츄. 알겠어. 태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가며 적들이 있을 만한 방향으로 위협 사격을 가했다. 탕, 탕, 탕. 그의 사격은 적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카터가 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다. 지금이야. 네티, 미나라스, 또레라스, 네티. 카터는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태웅의 넓은 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든든해 보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나뭇가지에 긁히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태웅의 등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능선 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기적적으로 총알은 두 사람을 모두 비껴갔다. 하하, 살았어. 카터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 태웅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는 바닥에 난 희미한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지. This is us, GSER, GSER, GSER. 베이스 캠프는 이미 점령당했거나 함정이 있을 거다. 놈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가야 해. 이 숲을 가장 잘 아는 건 놈들이 아니라 나니까. 태웅은 그의 구식 훈련장을 무기 삼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터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데이터와 확률은 깨끗이 지워지고 오직 한태웅이라는 가장 확실한 생존 변수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허리를 숙이고 소리 없이 숲을 가로질렀다. 태웅은 이따금씩 멈춰서서 땅에 귀를 대거나 바람 냄새를 맡았다. 카터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멈추면 멈추고 그가 움직이면 움직였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한참을 이동했을까? 태웅이 갑자기 멈춰서서 손으로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전방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고 방금 전 자신들을 쫓던 용병 2명이 숨을 고르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건가? This is Brunei Marcos. 카터가 소총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태웅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배낭에서 얇은 와이어 줄과 작은 나뭇가지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총알은 아껴야지. 이런 놈들한테 쓸 총알은 없어. 그의 손에서 원시적이지만 치명적인 덫이 완성되고 있었다. 태웅은 덫을 설치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포복 자세로 이동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카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구석기 시대의 방식이 이제는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다. 태웅은 마치 땅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몸은 뱀처럼 유연하게 숲을 사이를 미끄러져 나갔다. 카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저것이 바로 실전이었다. 교본에도 시뮬레이터에도 없던 오직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몸짓. 태웅은 용병들이 경계하는 오솔길에서 약간 벗어난 수풀이 우거진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놈들이 추격을 위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땅을 파고 그 안에 와이어로 만든 올가미를 설치했다. 그리고 올가미의 다른 쪽 끝을 탄성이 좋은 어린 나무의 줄기에 묶었다. 팽팽하게 휘어진 나무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가미 위를 마른 나뭇잎과 흙으로 덮어 완벽하게 위장했다. 고전적인 부비 트랩. 하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다. 설치를 마친 태웅은 다시 조용히 카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눈빛은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형형했다. 이제 기다린다. 놈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적들을 기다렸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후텁지근한 여름 숲의 공기,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서로의 긴장된 숨소리. 카터는 태웅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 그녀는 문득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과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그때였다.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용병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발자국이 있어. 젠장. 쥐새끼들처럼 숨어 다니기는 빨리 찾아서 끝내버리자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카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총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태웅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괜찮아.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두에 섰던 용병의 발이 태웅이 설치해둔 덫 위를 밟는 순간이었다. 툭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No cheese,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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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시시, 시세,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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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이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억눌려 있던 나무의 탄성이 폭발했다. 휙 하는 파열음과 함께 와이어 올가미가 용병의 발목을 낚아채 허공으로 끌어올렸다. 으악, 들이반대다니. 용병은 비명을 지르며 거꾸로 매달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뒤따르던 동료가 당황하여 총을 이리저리 휘둘렀다. 뭐야? 함정이다. 느스케레에너 아바우레리. 사론다코 아바우레리, 데스케레레리 에나 아바우레리. 바로 그 틈을 태웅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가며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당황한 용병이 총을 쏘려 했지만 태웅의 발차기가 더 빨랐다. 퍽! 태웅의 군화가 용병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총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다. 태웅은 멈추지 않고 용병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소리와 함께 용병이 쓰러졌다. 태웅은 거꾸로 매달린 용병에게 다가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쓰러진 놈은 와이어로 단단히 결박했다. 모든 것은 1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명의 무장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이다. 가자. 여기서 시간을 끌 순 없어. 태웅이 카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카터는 멍하니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경이로움. 그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다쳤나? Go on, go on, go on, and. 태웅이 묻자. 그제야 카터는 자신의 팔뚝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 숲을 헤치며 달리다 나뭇가지에 깊게 긁힌 상처였다. 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앉아. 태웅은 강압적인 말투로 그녀를 앉혔다. 그는 배낭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의외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카터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의 왼쪽 눈썹 위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칼에 베인 듯한 오래된 상처였다. 이 상처는 인메레. 카터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흉터를 만졌다. 태웅의 몸이 순간 흠칫 굳었다. 그는 카터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오래전 일이야. 잊어버렸어. 그의 목소리에 스쳐 지나가는 쓸쓸함을 카터는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놈들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알파팀, 응답하라. 목표물 놓쳤다. 현재 감마 지점에서 수색 중. 델타팀은 계곡 하류를 차단해라.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놈들은 아직 그들이 무전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 우위였다. 놈들은 우리가 계곡 아래로 도망쳤다고 생각하는군. 그렇다면 우리는 산 정상으로 간다. 허를 찌르는 거지. 태웅은 지도를 펼쳐 새로운 루트를 계획했다. 정상 부근에는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기상 관측소가 있었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지형적으로 방어에도 유리한 곳이었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거의 암벽 등반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였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숲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빗방울까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는 못 가겠어. 카터가 바위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고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저 위에 동굴이 있어. 거기서 밤을 보내야 해. 태웅이 그녀를 격려했지만 카터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다. 그때였다. 발밑이 흔들렸다. 며칠간 내린 비로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위험해. 누르르 타이신 어드르르. 태웅이 카터를 밀쳐내는 순간 그가 딛고 있던 바위가 굉음과 함께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태웅의 몸이 흙더미와 함께 아래로 휩쓸려 내려갔다. 태웅. 카터의 비명이 어두운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미끄러운 경사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사라진 쪽으로 기어 내려갔다. 몇 미터 아래 태웅은 무너진 흙더미에 다리가 깔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태웅,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This I know do, made it see, than the isness I know is see. 카터는 미친 듯이 흙과 돌을 파헤쳤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만약 이 남자가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숲에서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신히 그의 하반신을 덮고 있던 흙더미를 걷어내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부딪히며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안 돼. 카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그때 태웅이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카터.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정신이 들어. 네, 예, and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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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예, 예, 예. 다리가.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이 상태로는 걸을 수 없었다. 아니,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놈들이 올 거야. 카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굵고 튼튼한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왔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 길게 끈을 만들었다. 뭐 하는 거야? 너리 산치를 나돌이 부목을 만들 거야. 뼈를 고정해야 해.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웠어. 그녀는 어설프지만 단호한 손길로 태웅의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태웅은 비명 같은 신음을 삼켰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미안해, 아프지? 아니, 잘했어. 아주 훌륭한 응급처치야. 태웅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칭찬에 카터는 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웅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내가 부축할게. 아까 말했던 동굴. 거기까지 가야 해. 성인 남자를.
그것도 근육질의 거구를 부축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카터의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빗속의 경사면을 기어 올라갔다. 태웅은 고통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고, 카터는 그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쥐어짰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그들은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카터는 태웅을 동굴 안쪽 벽에 기대어 앉히고 자신도 그의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다. 고마워, 카터. 태웅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시끄러워, 말하지 마, 체력 아껴. 카터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상처 감염으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다. 그녀는 배낭에 남은 마지막 식수를 꺼내 수건에 적셔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밤이 깊어졌다. 동굴 밖에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다. 동굴 안은 춥고 습했다. 카터는 모닥불이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불빛과 연기는 위치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태웅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덮여주려 애썼다. 추워. 태웅이 열에 들떠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였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카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때 태웅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아. 그의 입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카터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진, 그의 과거와 관련된 여자임이 분명했다. 그가 그토록 잊고 싶어 하던 상처. 카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악몽이 지나가기를,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라앉기를 바라며. 얼마나 지났을까? 태웅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카터는 지친 몸을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 반드시 그녀는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태웅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의식은 혼미했다. 카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동굴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구조 요청을 하든 탈출로를 찾든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태웅을 데리고는 불가능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녀는 슬픈 눈으로 잠든 태웅을 바라보았다. 태웅. 그녀가 작게 부르자 그가 힘겹게 눈을 떴다. 나 먼저 갈게. 가서 구조대를 불러올게. 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태웅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 그게 좋겠어. 혼자라면 더 빠를 거야.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 호신용으로. 싫어, 이건 당신이. 명령이야. 넌 이제 혼자야. 살아남아야 해. 그는 그녀의 손에 총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초콜릿바를 꺼내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꼭 돌아와.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죽지 마. 기다려. 카터는 눈물을 삼키며 동굴을 나섰다. 태웅은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떠나자 동굴 안에는 다시 깊은 고독과 침묵만이 남았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이제 정말로 홀로 남겨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카터는 홀로 숲을 헤쳐나갔다. 태웅을 뒤로하고 떠나온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감상에 젖어 함께 있다가는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것이 군인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아서 그를 구해야 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사슴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를 정한 암사자의 눈빛이었다. 빗줄기는 거의 그쳤지만 숲은 여전히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허둥대지 않았다. 태웅에게서 배운 대로 발소리를 죽이고 고양이처럼 걸었다. 지형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그녀는 이제 책으로 배운 군인이 아니라 숲으로 배운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이 깊은 산속에서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 전파가 닿을 만한 곳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어젯밤 태웅과 함께 보았던 그 지도, 산 정상에 폐쇄된 기상 관측소, 그곳이라면 낡았더라도 비상통신 장비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허리에 찬 태웅의 권총을 만졌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일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주머니 속 초콜릿파는 아직 먹지 않았다.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앞쪽 덤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낮추고 나무 뒤에 숨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들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덤불을 헤치고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였다.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낸 채 킁킁거리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카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입을 막았다. 멧돼지는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태웅이 말했었다.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 숲을 읽을 수 있다고. 멧돼지가 가는 길은 곧 안전한 길이자 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멧돼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멧돼지는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익숙한 듯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한참을 따라가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카터는 거의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녀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흙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다. 계곡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속으로 된 물체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건져 올렸다. 탄피였다. 그것도 여러 개. 그리고 주변 바위에는 총알 자국이 선명했다. 이곳에서 교전이 있었다. 태웅의 팀원들이 이곳에서 습격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덤불 아래에서 버려진 배낭 하나를 발견했다. 태웅의 팀원이 쓰던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배낭을 열었다. 안에는 비상식량 몇 개와 여분의 탄창, 그리고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세상에, 메이나르 긴다 한데로. 카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있었다. 그녀는 즉시 주한미군 기지의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캠프 험프리스 지휘 통제실. 누구인가? 따니데스 노가러니레 버러. 존슨 대령님, 저입니다. 에블린 카터 대위입니다. 유투찬찬메나 유찬찬나쿠찬메나 유찬찬나쿠찬찬찬나. 카터, 자네 지금 어디 있는 건가? 훈련 중 통신이 두절돼서 모두 걱정하고 있었네.
This is cunning 파고 지워 sin nu to and base.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령님,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좌표를 전송할 테니 지금 당장 구조 헬기와 공격 부대를 보내주십시오. 땅교계 유하포 젠도미 안도. 그녀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진정하게, 카터.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방금 전 코어 택틱스 측과 통화했는데 훈련은 순조롭게 종료되었고 자네는 피로가 누적되어 인근 숙소에서 휴식 중이라고 보고받았네만. 거짓말입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산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유유유유 타이르스텐 나우더로 사카만다. 카터. 자네답지 않군.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령의 목소리는 미심쩍음으로 가득했다. 적들이 이미 선수 셴쇼를 친 것이다. 그들은 카터가 연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군 측에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미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절차가 복잡한 군 조직의 특성상 상황 파악과 명령 하달에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태웅은 죽을지도 모른다. 제기랄. 내러브리에서 에리넌가 노린유타 세리에서. 카터는 전화를 끊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내가 가야 해. 내가 그를 구해야 해. 그녀는 배낭에 식량과 탄창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위성 전화기의 GPS 기능을 이용해 태웅이 있는 동굴의 좌표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직선거리로 약 5km. 하지만 험준한 산길이라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거리였다. 게다가 그 길에는 놈들이 쫙 깔려 있을 것이다. 그녀는 권총을 고쳐 잡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태웅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남자. 기다려. 내가 갈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구출되어야 할 공주가 아니었다. 기사를 구하러 가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가는 길은 이제 도망의 길이 아닌 구출의 길이었다. 카터의 발걸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단호했다. 목표가 생기자 그녀 안에 내재된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적들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흔적을 찾아 움직였다. 놈들을 쓰러뜨리고 가야만 태웅에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 위성 전화기의 GPS는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미끼이기도 했다. 만약 놈들이 전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의 위치는 곧바로 노출될 터였다. 그녀는 기기를 짧게 켜서 방향만 확인하고 즉시 끄는 방식을 반복하며 신중하게 이동했다. 얼마쯤 갔을까? 그녀는 계곡의 작은 폭포 뒤에 숨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교신이 잡혔다. 타겟 비카터의 흔적을 찾았다. 계곡 상류에서 발견된 배낭. 위성 전화기 전파가 잠시 잡혔다 사라졌다. 그 근처에 숨어 있는 게 확실하다. D팀은 즉시 포위망을 좁혀라. 타겟 A 태우는 신경 쓰지 마라.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타겟 B만 생포하면 임무 완수다. 그것은 놈들의 리더로 추정되는 자의 목소리였다. 카터는 이를 악물었다. 놈들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자신이었다. 태웅과 그의 팀원들은 자신을 낳기 위한 미끼 혹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자였을 뿐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를 연료 삼아 다시 일어섰다. 놈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았다.
그녀는 놈들을 유인해 각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발자국을 눈에 띄는 진흙 위에 남겼다. 그리고 근처 나뭇가지에 자신의 옷 조각을 찢어 걸어두었다. 마치 허둥지둥 도망치다 남긴 흔적처럼.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으로 향하는 이정표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 일대에서 가장 지형이 복잡하고 험난한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바위 협곡이었다. 협곡은 양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매복과 기습에 최적화된 장소. 그녀는 협곡의 가장 좁은 길목,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놈들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태웅이 준 권총과 팀원의 배낭에서 찾은 섬광 수류탄이 들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병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카터가 남긴 흔적을 따라 의심 없이 협곡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야. 발자국이 선명해. 거의 다 잡았어. 칸신다 칸시삼보 노래나 칸신다 칸시삼보 노래나 판신다 칸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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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그들이 가장 좁은 길목을 통과하는 순간 카터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그들 앞으로 던졌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으악! 내 눈. 르세 사세 감드로 엔난다. 예세 감드로 엔다세 감드로 엔다세 엔다세. 놈들이 시력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카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위 틈에서 뛰쳐나와 권총을 발사했다. 탕! 탕! 그녀의 총알은 놈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그녀는 놈들의 허벅지와 어깨, 전투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부위를 정확히 노렸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놈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그녀의 반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덫을 놓고 소리를 이용해 적을 유인했으며 제한된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놈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다. 태웅이 그랬던 것처럼 숲이 하는 말을 듣고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각성한 여전사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태웅이 있는 동굴 근처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동굴로 가는 길목은 놈들의 본진처럼 보였다. 대여섯 명의 용병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들 중심에는 리더로 보이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웅이 나무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태웅을 죽이지 않고 카터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전투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희미하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카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경사면 위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거대한 바위가 들어왔다.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작은 충격만 가해도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 같았다. 저걸 이용하는 거야. 그녀는 소리 없이 경사면을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바위를 지탱하고 있는 작은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빼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빼내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놈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허공에 권총을 한 발 쏘았다. 탕. 저기다. 잡아. 예스카. 네세. 네네네네네세세.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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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놈들이 일제히 총소리가 난 방향으로 총구를 돌렸다. 바로 그때 카터는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바위를 힘껏 밀었다. 끼기팩의 굉음과 함께
수톤 무게의 바위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해. 바위다. This no form is a you say P you say O say O say you say form is a you sa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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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캠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터는 그 혼란을 틈타 밧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왔다. 그녀는 태웅에게 달려가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단검으로 끊었다. 태웅, 정신 차려. 시레이, 마리, 노레이, 마리, 노레이, 타레이, 시레이. 카터, 네가 어떻게? 태웅은 거의 감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구하러 왔어. 말했잖아.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녀는 그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그를 부축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카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태웅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쫓기던 자들이 이제 반격을 시작할 참이었다. 젠장. 놓쳤다. 샅샅이 뒤져. 그 여자가 부상당한 놈을 데리고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따타니나 그르나로스. 리더의 분노에 찬 고함이 숲을 울렸다. 용병들은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카터와 태웅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카터는 태웅을 부축한 채 굴러떨어진 바위가 만들어낸 혼란을 틈타 계곡 하류 쪽으로 몸을 피한 뒤였다. 차가운 계곡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물속으로 이동하면 흔적과 냄새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카터는 이미 태웅에게서 배웠다. 콜록, 콜록, 카터. 이제 그만하면 됐어. 나 때문에 너까지 죽을 순 없어. 태웅이 물 밖으로 나와 바위에 기대앉으며 힘겹게 말했다. 과다출혈과 고열. 그리고 부러진 다리의 고통으로 그의 의식은 오락가락했다. 닥쳐. 당신을 여기에 버리고 갈 거였으면 애초에 돌아오지도 않았어. 카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배낭에서 압박 붕대와 진통제를 꺼내 그의 다리 상처를 다시 처치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어설프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숙련된 야전 위생병이 되어 있었다. 놈들의 진짜 목표는 나였어. 당신과 당신 팀원들은 나 때문에 희생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죄책감을 태웅은 읽었다.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내 과거와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어. 과거? 헤링고링 에메로시 바리, 제시시도 바리, 워링고링 바리, 마레시시시 바리, 메링고링고링 바리, 워링고링고링 바리. 태웅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놈들의 리더. 목소리가 익숙해. 예전 내 동료였던 놈 같아. 작전 중에 동료를 팔아넘기고 군사 기밀을 빼돌려 용병이 된 배신자. 아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너를 미끼로 나까지 제거하러 온 걸 거야. 그의 고백에 카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 과거의 원한과 배신이 얽힌 복수극이었다. 그럼 더더욱 여기서 죽을 순 없겠네. 그놈 얼굴에 주먹 한 방은 날려주고 가야지. 카터가 일부러 밝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시 교신이 잡혔다. 전원 B 7지점으로 집결. 헬기가 도착할 예정이다. 타겟들을 놓쳤지만 물건은 확보했다. 이제 철수한다. 물건? 카터와 태웅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놈들이 노리는 게 또 있었어. 카터는 급히 자신이 버리고 왔던 계곡 상류의 캠프를 떠올렸다. 그곳에 있던 팀원의 배낭, 그 안에 위성 전화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아, 미리스코로 지세란. 그녀는 탄식했다.
배낭 안에는 위성 전화기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연합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차세대 드론의 암호화된 설계도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코어 택틱스의 역량을 평가한 후 그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가져왔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젠장. 놈들의 진짜 목표는 그거였어. 나는 그 USB를 옮기는 위장막이었을 뿐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놈들은 처음부터 군사 기술을 노리고 이 모든 판을 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술을 손에 넣고 유유히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B7 지점 거긴 산 정상의 헬기 착륙장이야. 여기서 최소 1시간 거리. 태웅이 지도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이 몸으로 1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니, 갈 수 있어. 카터의 눈이 빛났다. 지름길이 있어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라 예전에 광물 운반용으로 쓰였던 폐쇄된 케이블카 루트야.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아까 드론으로 정찰할 때 봐뒀어. 그 길로 가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그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거의 수직 절벽이야. 케이블도 낡아서 위험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경험과 기술이. 나는 길을 찾을 테니 당신은 방법을 찾아. 우리 이제 파트너잖아. 마우스 살카이 세이 아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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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car was. 카터가 태웅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태웅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군인의 손보다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 파트너, 그럼 마지막 작전을 시작해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절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교관과 평가관,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하나의 팀, 파트너였다. 폐쇄된 케이블카 승강장은 으스스했다. 녹슨 철골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삐걱거렸고 끊어진 케이블이 바람에 흔들리며 귀신 소리를 냈다. 여기서 저 건너편까지. 저 케이블을 타고 건너가야 해. 카터가 칠흑 같은 계곡 건너편을 가리켰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는 거친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살아남은 케이블은 단 하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미친 짓이야. 태웅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케이블을 타고 건너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승강장 구석에서 녹슨 도르래와 낡은 안전벨트를 찾아냈다. 이걸 이용하면 돼. 내가 먼저 건너가서 줄을 고정할게. 당신은 내 신호를 받으면 건너와. 같이 가.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위험해. 내 다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불안정해. 둘이 같이 매달리면 케이블이 못 버틸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더 가벼우니까. 카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태웅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절대 아래를 보지 마. 오직 앞만 보고 가. 그는 안전벨트를 카터의 몸에 단단히 채워주고 도르래를 케이블에 걸었다. 자, 이제가 건너편에서 보자고. 파트너. 카터는 심호흡을 하고 발을 뗐다. 그녀의 몸이 칠흑 같은 허공에 매달렸다. 바람이 그녀의 몸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숨이 낡은 쇠줄 하나에 달려 있었다. 끽끽. 녹슨 도르래가 케이블과 마찰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어두운 계곡에 울려 퍼졌다. 카터는 허공에 매달린 채 오직 팔의 힘으로만 몸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에 그대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태웅의 말을 되새기며 오직 건너편 승강장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무자비했다. 그녀의 몸을 거대한 그네처럼 좌우로 흔들었다. 한 번은 몸이 크게 회전하며 케이블 아래쪽으로 뒤집힐 뻔했다. What? Made for this? Made for this? 어모오리? Made for this? Made for this? 모모오리?
Made for this, made for this.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벨트를 움켜쥐었다.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은 닦아져 피가 배어나왔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때 뒤에서 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흡해. 카터. 들숨. 날숨. 코어에 힘을 줘. 할 수 있어. 난드로비에도. 알어세 난드로비에도. 난드로비에도.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이를 악물고 팔을 움직였다. 1미터, 2미터 지독하게 긴 거리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발이 건너편 승강장 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케이블에서 내려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너온 케이블의 반대편 끝을 승강장의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태웅이 건너올 생명줄이었다. 준비됐어? 이제 당신 차례야. 미스라 뉴크리아이소, 난 너세, 비세 너세. 그녀가 소리치자 건너편에서 태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부러진 다리 때문에 도르래에 매달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는 거의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며 케이블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그의 속도는 카터보다 훨씬 느렸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였다. 붕하는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헬기였다. 놈들이 벌써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계곡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젠장. 들켰어? Yes, Park 데스미노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승강장 입구에서도 놈들이 나타났다. 그들 앞에는 태웅의 옛 동료이자 배신자인 강인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오랜만이다. 태웅아, 아주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 잘난 애국심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은 게냐. 인철이 형. 태웅은 케이블에 매달린 채 이를 갈았다. 그 여자와 USB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다리는 뭐. 평생 휠체어 신세는 지게 되겠지만. 강인철이 총을 들어 태웅을 겨눴다. 카터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권총을 꺼내 놈들을 향해 쏘았다. 탕, 탕.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위협 사격밖에 되지 않았다. 상황이 안 좋아, 태웅.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야이세 이산다 언노사세. 태웅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총알이 케이블을 스치고 지나가며 불꽃이 튀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케이블이 심하게 흔들렸다. 낡은 케이블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은 무리야. 태웅의 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추락할 것이다. 안 돼. 예스데 모세 에 타라. 너스 우룬 보루니 너스 모스 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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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카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승강장 제어반이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기계. 그녀는 제어반 덮개를 뜯어냈다.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기계공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비상동력 장치,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전선 두 가닥을 뽑아들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네, 이세루스르나 하르르 이세르나 하르르 이세루스르나 하르르 이세르나 하르르 이세르르르 이세르나 하르르 이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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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그녀가 전선을 맞부딪히자 파직 하는 스파크와 함께 제어반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멈춰있던 케이블카 바퀴가 덜컹거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블이 팽팽해지며 태웅의 몸을 승강장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게 어떻게? 메거 사우두. 에리세유, 모르나오. 강인철이 당황하는 사이 태웅은 승강장에 도착했다. 그는 케이블에서 내려오자마자 카터의 옆으로 달려갔다. 이제 어떡할 거야? 여긴 막다른 곳이야. 헬기에서는 용병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입구는 강인철과 그의 부하들이 막고 있었다. 완벽한 도간의 쥐였다. 아니, 길이 하나 더 있어. 태웅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은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거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쳤어. 여기서 뛰어내리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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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강은 기지로 이어지는 수로와 연결돼 저길 통하면 놈들의 허를 찌를 수 있어. 내가 UDT 시절에 훈련했던 곳이야. 그의 눈은 진지했다.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높아. 나 수영도 잘 못해. 카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저 검은 강물이 더 무서웠다. 내가 있잖아. 날 믿어. 노스케리보세, 마사리보세, 노스케리보세. 태웅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터는 그의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래, 믿어. 좋아, 그럼 잘 들어. 태웅이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등 뒤에서 꽉 껴안았다. 마치 스카이다이빙 교관처럼 내 심장 소리에 맞춰. 고동이 느껴지나 에체 지로나탄 도스즈, 오렌초스즈. 그의 심장이 그녀의 등을 통해 쿵, 쿵 하고 울렸다. 안정적이고 힘찬 리듬이었다. 내가 셋을 세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같이 뛰어내리는 거야. 숨을 최대한 참아. 알겠지? 나마르세시스, 워루스, 나마르세시스, 워루스, 워루스. 알겠어. 저기 있다. 쏴. 나 비엔니스. 마이나 오메 사루 올라타루 어스. 강인철이 소리쳤다. 총알이 두 사람의 발밑을 때렸다. 하나. 네스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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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태웅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둘. 원 세리스 금인 세리 세리 어네이즈. 에나 금인 세리 세리. 카터는 눈을 질끈 감았다. 태웅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셋. 뛰어. 세사 루상하 메란 당하 상하.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둠의 강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다. 입과 코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친 물살이 두 사람의 몸을 갈래갈래 찢어 놓을 듯했다. 카터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태웅이 그녀를 등 뒤에서 꽉 끌어안고 있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한 팔로 물살을 가르며 하류로 나아갔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태웅은 강가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간신히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젖은 생쥐꼴로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콜록콜록 살았어. 카터가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아직 아니야. 거의 다 왔어. 태웅은 주변을 살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코어 택틱스 기지의 후방, 배수시설과 연결된 비밀 통로 입구였다. 놈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침투 루트였다. 이제 끝내러 가자.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기지 내부로 잠입했다. 기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병력이 그들을 쫓아 산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중앙 통제실을 장악했다.
카터는 통제실 컴퓨터를 이용해 외부와 교신을 시도했다. 그녀는 미군 기지가 아닌 한국 경찰 특공대에 직접 구조 요청을 보냈다. 미군 내부에도 놈들의 끈앞풀이 있을지 모른다는 태웅의 판단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기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놈들의 범죄 증거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태웅은 통제실의 비상가스 시스템을 점검했다. 최로가스가 아닌 수면가스였다. 카터, 놈들이 기지로 복귀하면 이 버튼을 눌러 기지 전체에 수면가스가 퍼질 거야. 10분 정도는 모두 잠들게 할 수 있어. 알았어, 당신은. 노마루도로르도로도 엔세세스테리. 난 강인철. 그놈을 만나러 가야겠어. 마무리를 지어야지. 태웅은 절뚝거리며 통제실을 나섰다. 그는 헬기 착륙장으로 향했다. 강인철이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얼마 후 헬기 소리가 들리고 강인철과 남은 부하들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가득했다. 그 자식들, 땅으로 솟았나 하늘로 꺼졌나. 강인철이 욕설을 내뱉는 순간 그의 앞에 태웅이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형. 찾고 있었어. 한태웅. 네가 어떻게? 데로르르누 어리단 데로르르르 어리단 데루르 어리단 데루르 어리단 데루르 어리단 데루르 어리단 데루르. 지옥에서 돌아왔지. 형을 데리러.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올랐다. 다리가 부러진 태웅은 불리했지만 그는 지형을 이용해 싸웠다. 그는 강인철을 유인하며 헬기 쪽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강인철과 함께 헬기 안으로 뒹굴었다. 이 미친 자식. 네로루리 펜체리 오 단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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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 두 사람은 좁은 헬기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바로 그때 기지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며 하얀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카터가 버튼을 누른 것이다.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강인철도 가스를 마시고 몸이 휘청거렸다. 같이 지옥이나 가자고. 형. 태웅은 마지막 힘으로 강인철의 목을 졸랐다. 두 사람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후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을 때 기지 안은 고요했다. 모든 적들은 잠들어 있었고 헬기 안에는 두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통제실에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인철과 그의 용병 집단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배후에 있던 방산 비리 기업의 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태웅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카터는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몇 주 후 퇴원을 앞둔 태웅의 병실. 이제 나도 돌아가야 해. 카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야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태웅이 덤덤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고서는 잘 썼어. 코어 택틱스의 훈련 방식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인지. 아마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협력 제안이 갈 거야. 고맙군. 그리고 카터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작은 돌멩이가 들어 있었다. 태웅이 처음 그녀를 구해주었을 때 썼던 바로 그 돌멩이였다. 기억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들. 데이터가 아니라 본능으로 사는 법. 태웅은 돌멩이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다. 나도 줄 게 있는데.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나침반이었다.
길을 잃지 마. 어디에 있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말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This is a 쓰르리 안데라 안데라. This is a 쓰르리 안데라 안데라. 카터가 물었다. 수진이 그 사람은 누구야? This 세대 이난니 오로도 산사만디 부타파레데 이난니 오로도 산사만디. 태웅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예전 작전 중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동료야. 내 실수로 그녀가 죽었어. 그 이후로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지켰어. 그리고 나도 지켰어. 당신은 최고의 군인이야. 태웅, 카터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존슨 대령이 들어왔다. 갈 시간이다. 카터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강해야 해. 너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태웅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1년 후 강원도의 코어 택틱스 훈련장. 태웅은 여전히 교관으로 훈련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그날 훈련장에 미군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전투복을 입은 카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계급장은 대위가 아닌 소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령 진급 축하한다. 태웅이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여긴 어쩐 일이지? 또 평가하러 왔나? 따리스타와의 오리에 메리 그러루루루루 피로루루 데레루루루 데레루루루 피로루루루. 아니, 스카우트 하러 왔어. 카터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한미연합 대테러 특수팀 창설안이야. 내가 팀장을 맡게 됐어. 그리고 내 파트너가 되어줄 부팀장을 찾고 있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의 돌멩이 하나로 적을 제압하고 낡은 케이블카로 절벽을 건너는 아주 유능한 남자로. 그녀의 푸른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태웅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카터를 그리고 그녀 뒤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제안, 데이터 분석은 끝난 건가? 성공 확률은 미바. 어리 미바. 확률은 100%.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카터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의 심장이 그녀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태웅은 활짝 웃었다. 그의 새로운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한태웅 교관과 카터 대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숨막히는 생존기를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이름의 훈련장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훈련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데이터나 화려한 스펙, 사회적 지위만으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카터 대위가 처음 한태웅 교관의 낡고 원시적인 훈련 방식을 비웃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세상에서 데이터는 진리였고 경험은 구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그녀가 믿었던 모든 데이터는 침묵했고 그녀를 구한 것은 바로 그녀가 무시했던 한 남자의 거친 경험과 본능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쌓아 올린 내면의 단단함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지혜를 쌓아온 한태웅 같은 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태웅은 카터의 분석 능력을 믿었고 카터는 태웅의 생존 본능을 믿었습니다. 각자의 가장 뛰어난 무기를 합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생존을 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료가, 때로는 나의 오만함을 깨우쳐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강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겉모습을 벗겨내고 가장 순수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대위와 교관이라는 계급장을 뗀 채 그들은 오직 서로의 체온과 의지에 기대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터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배웠고 태웅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누군가를 다시 믿고 지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강인함을 발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를 위한 액션 활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하나의 사고 실험 엑스페리멘트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카터 대위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한태웅 교관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카터 대위는 기술, 데이터,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엘리트입니다. 반면 한태웅 교관은 경험, 본능, 희생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낡아 보이는 가치를 지키는 인물이죠. 저는 이 두 가치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태웅이라는 인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그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를 지켜내는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할 겁니다. 카터라는 인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줄 아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숲속에서의 생존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힘든 길을 걸을 때 내 안에 한태웅을 깨우고 내 곁에 카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지혜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웠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